오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이 기소 2년 만에 나옵니다. 심리가 진행 중인 4개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선고가 이뤄지는 건데 25일엔 위증교사 의혹도 1심 선고가 예정됐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은 재작년 9월부터 무려 2년 2개월 동안 모두 27차례 공판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대표 측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반면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1만 쪽, 모두 20건 분량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준비해오는 등 사실관계와 법리를 두고 팽팽히 맞서온 탓입니다. 외부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해 단식투쟁과 국정감사 등으로 법원에 불출석하며 기일이 여러 차례 밀렸고 재판은 2달 동안 사실상 공전했습니다. 올해 초엔 재판장이던 강규태 전 부장판사가 갑자기 사직하면서 또 한 번 심리가 중단됐습니다. 선거법에서는 선거사범에 대한 1심 선고를 기소 6달 안에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러 이유로 미뤄지면서 강행 규정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법정 시한을 4배나 넘기게 된 겁니다. 다만 지난 대선 이후 이 대표가 기소된 여러 의혹 가운데에서는 진도가 가장 빠릅니다. 이 대표와 관련해선 현재 모두 7개 사건으로 4개 재판이 진행 중인데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음으로 진척이 빠른 건 위증교사 재판으로 당장 오는 25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달로 2개 재판의 1심 절차는 마무리되지만 검찰과 이 대표가 치열하게 유무죄를 다투은 점 등을 고려하면 양측 공방은 항소심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또 남은 재판들도 1심 심리가 한창 진행 중인 만큼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선고 전후 법원 주위로 수천 명이 참석하는 집회들이 예정된 건데 법원과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선고날, 법원 주변에 대규모 집회가 예고됐습니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단체가 5천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신고한 데 이어 보수단체도 이 대표 규탄 집회에 1,000명이 참석할 거라고 알린 겁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자 법원은 질서유지 계획을 수립하고 청사보안관리대를 특별 편성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수의 보안요원을 법정 내부와 통로뿐 아니라 이 대표가 오가게 될 동선마다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다른 중요 재판에서도 보안 요원을 증원해오긴 했지만 이번에는 이보다 더 많은 수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재판부 판사 3명의 퇴근길 경우에도 법원 보안 요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선고 법정도 기존 재판이 진행되던 30여 석 규모의 소법정이 아닌 100여 석 규모의 중법정으로 옮겼습니다. 선고 시각 중법정 주변 다른 법정에 예정된 재판이 없어 방청객 대상 보안 검색이 더 꼼꼼히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중계는 무산된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발된 일반인 36명이 법정에서 1심 선고를 직접 지켜볼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경찰 역시 법원 안팎의 안전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선고 결과에 흥분한 시위대가 법원 안으로 난입하거나 찬반 집회 참가자들이 서로 충돌하는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평소보다 더 많은 경력이 서초동 곳곳을 지킬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수행비서 배모 씨가 자신의 독자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했을 동기나 유인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김 씨의 묵인이나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봤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배 씨와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어디에도 없는데 추론과 추측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해서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부인 김혜경 씨 벌금형에 대해 매우 아쉽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도 10만 원짜리 문제에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될 정도면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과 500만 원짜리 봉투는 얼마의 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거냐며 검찰의 삐뚤어진 이중잣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혜경 씨의 벌금형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도 법화 의혹 전체에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송영훈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김혜경 씨의 유죄 판결로 경기도 법인카드가 이 대표 배우자와의 공모 아래 이 대표를 위해 사적인 용도로 유용됐음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두 사람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후 16차례에 걸쳐 7,600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두 사람은 제8회 지방선거에서 영남 지역 예비후보자 2명에게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소송을 대통령실 비서실이 대리했다는 의혹을 두고 시민단체가 비서실 내부 운영 규정을 공개하라고 청구한 것과 관련해 2심 법원도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다음은 사고 소식입니다. 대구의 한 자동차 부품 가공 공장에서 큰 불이 나 관할 소방력을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가 한때 발령됐습니다. 곳곳에서 정전 소식도 잇따르며 밤사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대구 달서구에 있는 한 자동차 부품 가공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직원들이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관할 소방서 인원 등을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됐고 접근 금지를 당부하는 재난 문자도 발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작업 도중 분진에 불꽃이 튀며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8시 10분쯤 충남 천안시 곳곳에서 정전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지역 전기 공급을 담당하는 변전소 설비 이상으로 1분 정도 전기 공급이 중단된 건데 일부 아파트 단지는 자체 설비 재작동 문제로 복구에 20분 이상 시간이 걸렸습니다. 앞서 강원 춘천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물탱크가 터지며 지하 변전실이 침수돼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720세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가운데 배수 작업을 마치는 대로 안전점검을 거쳐 전력 공급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충북 영동군의 한 농로에서 50대 남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주변인 진술을 토대로 전 연인 살해 뒤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아니 아들이 발견하시고 신고하신 거예요. 혈흔이 묻어있는 칼이 발견됐으니까 제가 추정은 하는 건데요. 감식 결과가 나와야 이제 정확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제주에선 바다에 들어가 선체 이상 여부를 확인하던 60대 모터보트 선장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선박과 항공기 등을 동원해 수색하고 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 후배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20대 남성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특수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와 B씨에게는 징역 4년과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고 나머지 피고인 6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고등학생 시절이던 2020년 10월 충주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알고 지내던 또래 여학생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어제 대낮에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유인해 집에 데려가려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그제 오후 2시 20분쯤 광명시 길거리에서 마주친 초등학생 B양을 우리 집으로 가자며 유인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B양을 120m가량 따라갔는데 B양이 인근 아동센터로 도망쳐 피해 사실을 알리자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아나운서 출신 모델 김나정 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2일 자신의 SNS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김 씨는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직후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에서 2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쉬운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EBS 현장 교사단은 수능 과목별 브리핑에서 올해 수능은 EBS 연계율이 전 과목에서 50%를 넘었고 킬러 문항도 출제되지 않았다며 지난해보다 난도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입시업계에서는 전 과목에서 난도가 낮아지면서 과목별로 한두 문제 차이로 당락이 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살면서 가장 큰 숙제 하나인 이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하루를 즐겼습니다. 경찰은 학생들이 수능 이후에 생활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청소년 선도 활동에 나섰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난 뒤의 모습을 표정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족들은 고생했을 자녀를 안아주기 위해 겨울비 속에서 수험생들을 기다렸습니다. 말없이 우산을 씌워주고 포옹하며 일생의 큰 단계 하나를 마친 뒤에 해방감을 나눴습니다. 좀 먹을 거 먹고 그다음 친구들이랑 노래방 같은데 놀러 가고 이러는 게 제일 일단 하고 싶어요. 시험이 끝나자마자 가방을 맨 채로 자유를 즐기러 나선 응시생도 있었습니다. 수험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에도 참가하고 시간이 아까워 못했던 쇼핑도 친구들과 마음껏 즐깁니다. 1년 동안 힘들게 준비했는데 이렇게 오늘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쇼핑도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맛있는 거 먹고 놀고 싶습니다. 평소 운동과 공부를 함께 하느라 받아야 했던 스트레스에서도 이젠 벗어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운동하고 공부하면서 못했던 거 많이 하다가 앞으로는 운전면허도 따고 한결 더 가벼워진 마음이 혹시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찰은 도심 번화가 곳곳에 순찰 인력과 학교 전담 경찰관들을 배치했습니다. 또 수험생들의 안전한 학창 시절 마무리를 위해 2월까지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 기간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방학 동안 학생들의 온라인 사용이 많아지는 점을 고려해 사이버 도박과 마약, 사기 딥페이크 성범죄 등 청소년 온라인 범죄 4가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수년간 수험 생활을 함께하며 마음 졸여야 했던 가족들과 해방감을 무사히 즐길 수 있도록 곁을 지키는 경찰관까지 모두가 새 출발을 앞둔 청춘들을 응원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수능 국어 영역 지문에 적힌 인터넷 주소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안내 사이트로 연결돼 논란을 빚은 가운데 경찰이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어제 해당 인터넷 사이트가 해킹된 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충북경찰청 수사과에서 자세한 진상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험지 지문 속 인터넷 주소는 원래 소유자가 없었으며 시험지가 공개된 뒤 누군가가 주소를 구입해 해당 문구가 적힌 홈페이지를 운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2월에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의 대표자들이 오늘 총회를 개최합니다.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오늘 오전 대표자 총회를 열고 내년 3월 학교 복귀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총회에는 전국 40개 의대 학생회장과 학년별 대표자 등 280여 명이 참석할 계획입니다. 의대협은 총회에서 휴학 문제를 포함해 향후 행보와 시국 문제 종결 방식 등 4가지 안건에 대해 심의 표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단체가 중개 수수료 인하를 놓고 진통을 거듭한 끝에 최종 상생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현행 9.8%인 수수료를 내년부터 2%에서 7.8%로 차등 인하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4곳의 입점업체 중 2곳만 동의해 반쪽짜리 합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단체들이 115일 동안 긴 협의 끝에 최종 상생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중개 수수료 인하 폭을 놓고 이견을 보여온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가 중개 수수료를 현행 9.8%보다 낮춘 차등 수수료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타결 내용을 보면 각 배달앱에서 발생한 매출액 기준 상위 35% 가게에는 7.8%의 수수료율이 부과됩니다. 중간 가게인 35%에서 80%는 6.8%, 하위 20% 가게는 2%의 수수료율이 각각 부과됩니다.
매출이 작은 가게들은 수수료율이 최대 7.8%포인트 낮아지게 되는 셈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내는 배달비는 현행보다 최대 500원 비싸집니다. 배달비 역시 매출에 따라 차등 적용돼 하위 20%는 지금처럼 최대 2,900원만 내면 됩니다. 바뀐 수수료율과 배달비는 내년 초부터 3년간 적용됩니다. 상생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소상공인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고 거기에 대한 많은 위원들의 공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은 오늘 그 수정안에 대한 부분들을 수용하기로. 최종안에 대한 입점업체 단체의 의견은 갈렸습니다. 어려움이 큰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은 만큼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입점업체 부담 완화에 충분치 않다는 의견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결국 반대 입장인 한국외식산업협회와 전국 가맹점주협의회가 퇴장한 가운데 소상공인 연합회와 전국 상인연합회, 공익위원회 찬성으로 최종안이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야당을 중심으로 수수료 상한제 등 법적 규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배달앱 상생협의체의 최종 합의안과 관련해 일부 입점업체가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어제 YTN과의 통화에서 배달 플랫폼 측이 수수료율을 최대 7.8%로 낮추는 대신 배달비를 최대 500원 올렸는데 이는 조삼모사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익위원들은 불과 직전 회의까지만 해도 수수료율을 6.8%를 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제시했지만 이를 어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가 4만 원대로 추락해 시가총액 300조 원이 무너졌습니다. 어제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1.38% 내린 4만 9,900원으로 마감해 4년 5개월 만에 4만 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크게 흔들리는 건 트럼프발 자국 우선주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2023년과 2024년 임금 협약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노사는 조합원이 조합 총회에 참여하는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자사 제품 구매에 쓸 수 있는 200만 포인트를 모든 직원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 임금 인상 5.1%와 장기 근속 휴가 확대 등은 지난 3월 발표한 기존안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6월부터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돼 재건축 사업 기간이 지금보다 3년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추진위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는 서면뿐 아니라 전자적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단기 등록 임대를 부활시키되 의무 임대 기간을 6년으로 두는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유용한 건강 소식 알려드립니다. 매주 금요일에 전해드리는 건강픽 지금 시작합니다. 매일 콩을 섭취하면 사망 위험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연구팀이 미국 성인 4만 4천여 명의 국민건강 영양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식사질을 평가한 결과 매일 콩을 1인분 섭취하면 식사질 점수가 약 16%, 2인분 섭취하면 약 20% 높아졌는데요. 이때 식사질 점수가 올라가면 심장병이나 뇌졸중, 당뇨병 등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낮아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콩은 섬유질 함량이 높아 섭취량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패스트푸드나 탄산음료 같은 초가공식품 섭취가 비만 아동 청소년의 대사질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초가공식품 섭취 비율이 10% 늘 때마다 중증도 이상의 지방간 질환과 인슐린 저항성 유병 위험이 1.3배 증가한 건데요. 비만 청소년들은 하루 식품량의 20% 이상을 초가공식품으로 먹는 걸로도 조사됐습니다. 따라서 연구진은 대사 이상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초가공식품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흡연 욕구 저하제와 흡연 습관 개선제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먼저 흡연 욕구 저하제와 습관 개선제 모두 담배 대용으로 장기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나 청소년, 임산부, 구강이나 후두부에 염증이 있는 사람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약외품 금연 보조제를 살 때는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도을 바이오푸드 영농조합법인이 제조하고 한살림 사업연합이 판매한 꼬마와 땅 옥수수 과자를 판매 중단시키고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에서 곰팡이 독소인 푸모니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기 때문인데요. 식약처는 제조일자가 올해 10월 26일로 표시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먹지 말고 반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주 주요 건강 소식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픽이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10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을 내놓습니다. 지난 8월 1.27%가 올라 월간 기준으로 5년 11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한 뒤에 9월에는 상승폭이 0.79%로 줄었는데요. 10월에는 상승세가 얼마나 더 약해졌을지 오늘 오후에 확인해 보시죠. 시중은행들이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서며 잇따라 비대면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있는데요. 농협은행도 오늘부터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직장인 신용대출 4개 상품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은 계속 판매합니다. 제2차 양곡수급안정위원회가 오늘 오후 열립니다. 쌀 생산자와 유통, 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서 올해 쌀 수확 동향을 점검하고 수급 안전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입니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한 화훼 박람회 양재 플라워 페스타가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양재 AT센터에서 열립니다. 일상 꽃 생활을 주제로 전시와 체험 행사 등이 진행됩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요 재판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20대 대선 기간 이 대표가 방송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들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거짓말이었는지 법원의 판단이 나올 예정인데요.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오전 10시엔 매주 기일이 잡혀있는 대장동 본류 재판도 이어집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이 출석합니다. 6.25 전쟁 당시 경남 거제도 앞바다에서 수장당한 국민 보도혁명 피해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단도 나올 예정입니다. 1심에선 유족이 청구한 금액 1억 5,800만 원 가운데 1억 700여만 원을 국가가 배상하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오후 2시에는 중국 동포 행세를 하면서 4억 원대 아파트 분양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 전 경인방송 회장에 대한 2심 선고도 있습니다. 1심에서 권 전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이기 행정부 인선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주요 후보자들의 자격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충성심을 기준으로 측근들을 발탁하다 보니 경험이 부족하거나 도덕성 논란이 확산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명한 인사 가운데 가장 논란을 빚고 있는 건 법무장관 지명자인 맷 게이츠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공화당 내 강경 보수 그룹인 프리덤 코커스의 핵심 인물로 극우 성향을 보여와 중립성을 갖춰야 할 법무장관 자리에는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17세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낙태 찬성 집회에 참석한 여성들은 못생기고 뚱뚱하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Rubio, Walz, Gates even. I mean, how do you make, what do you make of the choices so far? Gates won't get confirmed. Everybody knows that. 트럼프 당선인이 국가정보국 국장으로 지명한 털시 게버드 전 하원 의원은 독재 정권의 우호적이었던 과거 행보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나토에 전쟁의 책임을 돌리며 러시아를 옹호했고
2017년에는 내전 중인 시리아를 방문해 화학무기로 자국민을 공격한 알 아사드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정보 관련 경력은 물론 정보위원회 활동 경험도 없어 미국의 18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의 수장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So now we're going to see whether the American Senate can stand up and reject two people who are totally unqualified, unfit professionally, and really lacking in the moral characteristics, the character that you need to hold these jobs.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한 피트 헤그세스 역시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폭스뉴스 진행자로 군사정책이나 안보 경험이 전혀 없는 예비역 소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 등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 미군을 통솔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경험보다는 충성심을 기준으로 2기 행정부 인선에 속도를 내면서 자격 논란은 더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요직이 친트럼프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이들의 견제 없는 독주가 미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하려 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지었던 우리 자동차와 배터리 업체에 피해가 우려됩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전기차를 살 때 지급하는 $7,500 보조금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석유회사 창립자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 정책팀이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자택인 마러라고에서 관련 회의가 이미 여러 차례 열렸다며 트럼프의 세금 감면 공약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려면 전기차 세액공제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때마다 전기차 세액공제를 쓸데없는 돈 낭비라고 비판하며 폐지를 공언해왔습니다. Insane electric vehicle mandate. This is where everybody's going to have an electric car within a very short period of time. But maybe not everybody wants an electric car. 트럼프 당선을 위해 앞장서 왔던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도 세액공제 폐지에 찬성 입장이라고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세액공제가 사라지면 테슬라는 작은 피해를 입겠지만 지원금이 유지될 경우 나머지 석유차 업계가 황폐화될 거라는 게 머스크의 견해라고 설명했습니다. And we love Elon. I love Elon. He endorsed me, gave me the strongest endorsement. And his Tesla is great, but he understands this. And he never wants, somebody said this. 통신은 IRA법에 따른 다른 청정에너지 지원 정책에 비해 전기차 세액공제는 의회 내 광범위한 합의를 얻을 수 있을 거라며 법 개정을 쉬운 목표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전기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 미국의 대규모 공장을 지었거나 짓고 있는 우리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는 세액공제가 폐지될 경우 경쟁력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이번 주에 발표된 미국의 물가 지표들이 소폭 반등한 가운데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미국 경제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어떤 신호도 보내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달러스 연방준비은행 주최 행사에 참석해 미국 경제의 강력한 모습이 통화정책 결정에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향후 물가 상승 전망에 대해선 2% 목표를 향해 안정적으로 둔화하고 있지만 아직 거기에 이르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시리아에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을 겨냥한 공습을 감행해 30여 명이 숨지거나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특별위원회는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쟁 수행이 집단 학살에 부합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 지역을 공습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 이슬라믹 지하드의 테러 시설과 지휘센터를 겨냥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슬라믹 지하드가 지난해 10월 시작된 가자 전쟁에 가담했고 시리아 정권의 엄호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폭격을 받은 마을은 아수라장입니다. 곳곳에서 구급차 소리가 이어지고 건물에서는 사상자가 실려 나옵니다. 이번 공습으로 3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시리아 국영통신은 전했습니다. هاي كلها هيك استهداف للمدنيين ما في اي شيء ونحن من سكان الحي هون
ماشي نازل بالطريق ونزلت الصواريخ بالبناية.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무기와 병력이 유입되는 것을 막겠다며 인접한 시리아 국경지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시리아와 맞닿아 있는 골란고원 일부 지역에 이스라엘이 참호를 짓고 있는 것으로 유엔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1974년 이후 이어져 온 두 나라의 휴전 협정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당선에 반색한 이스라엘은 시리아뿐 아니라 레바논 등지에서도 거센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레바논 주둔 평화유지군이 또다시 총격을 받자 유엔은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은 평화유지군 철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유엔 측은 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We have to do everything possible so that UNIFIL continues to be in a position to act today and also tomorrow. 한편 유엔 산하 특별위원회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 수행이 집단 학살의 특징에 부합한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전쟁으로 막대한 인명 피해를 가져왔고 식량과 물 등 팔레스타인 주민의 생명 유지를 위한 필수품까지 의도적으로 제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오는 18일 유엔 총회에 공식 제출할 예정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네, 이번 주도 연예계에는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그룹 티아라의 수장이었던 김광수 대표가 과거 멤버 간의 불화를 다시 언급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개그맨 김병만 씨는 이혼한 전 아내의 폭행 혐의로 피소돼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한 주간 연예계 소식 YTN 스타 공영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티아라 이야기 먼저 해보겠는데, 지금 김광수 대표가 당시에 이제 수장이었는데 과거에 그 멤버 간 불화를 다시 꺼내가지고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12년 만에 다시 소환된 일명 티아라 따돌림 사건입니다. 그룹 티아라는 보피포핍, 롤리폴리, 러비더비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죠. 2009년 데뷔해서 인기의 절정을 찍을 무렵인 2012년 멤버 중 한 명인 류화영 씨가 팀 내 따돌림 피해를 호소하면서 탈퇴했습니다. 이후 티아라는 심각한 이미지 타격을 입고 활동 정체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현 MBK 엔터 대표, 당시 티아라 수장이었던 김광수 씨가 최근 한 예능에 출연해 이 사건의 발단이 됐던 일본 공연 이야기를 다시 꺼내며 티아라의 기존 멤버들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김 대표는 당시 이 불화가 깊어지자 결국 류화영 씨와 그의 쌍둥이 언니인 효영 씨 자매에게 조건 없이 소속사 계약을 해지해줬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자신의 이러한 결정이 오히려 티아라 따돌림 루머에 불을 지폈다면서 기존 멤버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꽤 오래된 사안이 또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그 따돌림 사건의 당사자였던 화영 씨, 이를 좀 반박하는 글을 올렸어요. 네, 맞습니다. 화영 씨는 2010년 티아라의 새 멤버로 합류했으나 이 사건 이후 2년 만에 탈퇴를 하고 배우로 전향했습니다. 화영 씨는 김 대표가 최근 방송에서 이렇게 발언한 이후에 자신이 따돌림을 당했던 건 사실이라면서 그의 말을 공식적으로 반박을 했는데요. 화영 씨는 티아라 시절 내가 따돌림을 당하고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라는 것은 거짓이라면서 내가 새 멤버인 만큼 기존 멤버들과 오히려 잘 어울리려 노력을 했으나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따돌림을 증명할 수 있는 많은 자료를 갖고 있었으나 김 대표가 기자회견 없이 이 사실을 함구하면 당시 같은 소속사였던 자신의 친언니도 계약 해지를 해준다고 했다는 주장인데요. 고작 20살이었던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사과도 받지 못한 채 탈퇴해 지금까지 12년을 참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화영 씨의 언니인 효영 씨가 이 티아라 멤버 중 한 명에게 협박 문자를 보냈던 것도 당시엔 이슈였는데요. 따돌림 사건이 계속 이렇게 회자가 되자 효영 씨 역시 얼마 전 장문의 글을 통해
동생이 따돌림을 당하고 있어서 내가 참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당시 막내 멤버에게 내가 그런 문자를 보낸 것을 후회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끝나지 않는 논란에 대해서 또 짚어봤고요. 다음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개그맨 김영만 씨가 이혼한 전처로부터 폭행 혐의로 피소를 됐는데 이게 조금 이혼을 한 지 좀 지나서 피소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글 예능 하면 생각나는 개그맨이죠. 네. 김병만 씨의 전처 A씨가 김병만 씨의 상습 폭행으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폭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네. A씨는 김병만 씨를 상습 폭행 혐의로 고소했는데 이 사건이 지난 7월 경찰 조사 끝에 검찰이 송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A씨는 2010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김병만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면서 20회에 걸친 진료 기록서 등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병만 씨는 2011년 7살 연상의 A씨와 혼인신고를 한 후 이듬해 3월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지만 두 사람은 10년 동안 별거를 하고 2020년 이혼했습니다. 예. A씨에게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과정에 대해 A씨는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통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병만 씨가 별거를 10년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말한 것에 대해서 네. A씨는 딸의 수험 생활 때문에 김병만 씨가 집을 나가 생활한 것이 시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김병만 씨는 어떤 입장인 거예요? 네, 얼마 전 그 YTN 스타가 김병만 씨의 법률 대리인과 단독 인터뷰를 하면서 김병만 씨의 입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예. 김병만 씨 측은 일단 폭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찰에서 폭행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고 이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A씨가 주장하는 폭행 날짜에 김병만 씨는 해외에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별거에 대해서도 김병만 씨는 이혼을 원했지만 전처가 이혼을 해주지 않아서 소송까지 걸게 됐고 그 과정에서 A씨가 본인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폭행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것이라며 이혼 소송에서도 A씨가 폭행 피해를 주장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폭행 소송과 별개로 지금 전처가 김병만 씨에게 30억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전해지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이 또한 저희가 단독 취재를 한 내용입니다. 예. 김병만 씨 측에 따르면 이혼 전의 수입은 전처가 전적으로 관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혼으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면 A씨가 김병만 씨에게 이자를 포함해 약 20억 원 정도를 지급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 A씨가 김병만 씨 몰래 빼돌린 재산도 이자를 포함하면 10억 원에 이른다는 게 김병만 씨 측의 설명입니다. 예. 다만 이 10억 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재산 압류를 통해 김병만 씨가 배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병만 씨 측은 자신이 30억 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야만 이 전처가 딸을 파양해주겠다고 버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처도 이에 대한 반박 의견들을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 소식은 좀 슬픈 소식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배우 송재림 씨, 얼마 전 좀 갑작스러운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네, 놀라신 분들 참 많았을 겁니다. 네. 바로 어제가 발인이었습니다. 드라마 해를 품은 달로 이름을 알리고 얼마 전까지 뮤지컬 무대에도 섰던 송재림 씨입니다. 네. 지난 12일 자택에서 향년 3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경찰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고 고인의 집에서는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예. 모델 출신이고 2009년 영화 여배우들로 데뷔를 했습니다. 이후 인기 드라마들에 많이 출연했는데요. 이후 예능 우리 결혼했어요를 통해 또 화제를 모았습니다. 최근에는 뮤지컬 무대에도 섰습니다. 지난해 와이프, 올해 7월부터는 배류사유의 장미에 출연했습니다. 사실 너무나 예기치 못한 소식이라서 뭐 팬들뿐만 아니라 방송가도 굉장히 충격에 휩싸였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갑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동료 배우나 관계자들의 추모 메시지가 이어지는데 이걸 보는 분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먹먹해졌을 겁니다. 네. 함께 드라마에 출연했던 배우들이죠. 김소은, 정희로, 박하선, 정은표, 또 방송인 안영미, 김민교 씨 등이 애도를 포했고 네. 컴백을 앞둔 그룹 트와이스는 그를 추모하기 위해 예정됐던 홍보 일정을 모두 미뤘습니다. 또 어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어서인지 이 송재림 씨가 과거 수험생들에게 건넨 조언과 선행이 재조명되기도 했습니다.
2018년 송재림 씨는 그해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을 위해 수송 봉사를 자원했었습니다. 도로 사정 등으로 제 시간에 시험장에 가지 못할 것 같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차량을 태워주면서 시험장까지 잘 가도록 도와준 건데요. 당시 송재림 씨는 자신의 SNS에 이 자원봉사 후 찍은 사진을 올리고 수험생들을 향해 이 시험지보다 많은 질문과 답이 있지만 오답도 없는 사회에 나온 걸 축하한다고 적어서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송재림 씨 일본 사생팬에 의해서 괴롭힘을 계속 당했다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온라인을 중심으로 송재림 씨의 사생팬이 그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내용이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이 사생팬은 자신의 SNS 계정에 송재림 씨와 그의 지인 사진 등을 올리면서 이 개인 정보를 유포하고 그를 괴롭혔습니다. 특히 사생팬이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 국적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는데요. 이후 이 사생팬은 자신의 계정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네, 오늘은 YTN 스타 공영주 기자와 함께 연예계 소식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출근길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윤수빈입니다. 네, 이제 서울은 좀 비가 그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곳 서울은 밤사이 내렸던 비가 그치고 지금은 하늘빛만 잔뜩 흐린 상태입니다. 다만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산발적인 비가 지나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에서는 오전까지 비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네, 출근길의 현재 기온은 어떤가요? 네,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면서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도 공기가 한결 더 부드럽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4.1도로 평년 수준을 10도 이상 크게 웃돌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21도까지 오르면서 마치 봄처럼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여전히 크니까요.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곳곳에 내리는 비는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그 사이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으로 5에서 10mm의 적은 비가 지나겠고요. 제주도는 내일까지 최고 50mm의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높은 기온으로 출발합니다. 현재 서울 14.1도, 대전 12.4도, 전주는 14.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대부분 20도를 웃돌며 포근하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과 광주의 한낮 기온 21도, 부산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까지는 이렇게 포근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다만 내일 늦은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중부와 호남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산간으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초반에는 서울에서도 올가을 첫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부터는 달의 일령이 강해 해수면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해안가에서는 만조시 저지대 침수 피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